안녕하세요. 진실의 힘 임팩TV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이 돼 있죠. 감염증을 잘 막아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해외 언론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 덕이라는 말들이 한동안 돌지 않았습니까? 의료보험을 박정희가 만들었으니 다 박정희 덕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단군 할아버지한테 고마워해야겠네 하고 그냥 웃어 넘겼지만 요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균제를 주입해서 치료해보면 어때?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이후에 실제로 살균제 사고가 늘어났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25일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살균제나 표백제 노출에 의한 독극물 사고 신고 접수가 평소보다 늘었다는 거예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3건이던 사고가 트럼프의 발언 후에는 30건 정도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민간 영역에만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경우가 아니면 워낙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만약을 위해서 들어두는 보험에 큰돈 쓰기 힘들다는 거 서민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일이죠. 민간 회사에서 보험을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나 병원에 더 유리한 보험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돈도 없고 번듯한 직장도 없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려고 오바마 케어라는 걸 만들었었죠. 한동안 이 오바마 케어라는 말이 참 떠들썩했는데요. 보험회사들이 서민층을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강제해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 경우에도 민간 영역의 보험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마저도 트럼프가 와장창 깨버렸지만요. 트럼프 논리는 간단해요. 보험회사와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면 된다는 거죠. 참 이게 기업인들이나 가질 법한 생각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이런 기업인 마인드의 대통령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우리도 한 명 있었잖아요. 무상급식 혜택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한데요. 이명박이 온갖 알짜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와중에 취임 초기부터 정말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건 이 의료보험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의료보험이라는 게 자본과 국민들 간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기업가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이 먼저라는 가장 인간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게 이 의료보험 제도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을 제일 먼저 도입한 게 1964년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가 맞는데요. 이때는 임의가입 제도라서 그냥 들고 싶은 사람이 자기 돈 내고 가입을 하는 거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보험이랑은 많이 다른 개념이죠. 그러다가 1977년에 드디어 피고용인이 의료보험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강제 가입 제도가 생겨났는데 이때는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고용인원 500인 이상인 대기업들만 해당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공무원들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가 아니면 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건 노태우 대통령 때인 1989년에 가서야 가능했는데요. 이 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87년 6월 항쟁 말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양김이 분열하면서 노태우가 당선되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며칠을 알아 누웠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그렇게 며칠을 앓고 일어나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새버렸다는 거예요. 군사정권을 끝장내고 독재에서 벗어나려고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는데 그 열매를 전두환의 오른팔이었던 노태우가 홀라당 가져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며칠 새 머리가 다 하얘졌겠습니까? 하지만 6월 항쟁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열망이 정치 사회 발전을 이끌어냈고 89년부터 시행된 전 국민 의료보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선진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을 누릴 수 있었던 것, 박정희 덕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도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이랑 똑같지는 않았었는데요. 직장 의료보험이랑 지역 의료보험 재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의료보험은 당연히 재정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지역 의료보험은 재정이 좋지 않았겠죠. 이걸 개선해서 통합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도 의료보험 재정 통합이 국회에서 통과되긴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실행되지 못했어요.
이때 이 일을 기를 쓰고 가로막던 게 김종대라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번에 통합당 선대위에서 의료지원 대책 만든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명박 정권에 딱 달라붙어서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이 사람이 뉴라이트 계열인데 이명박 정권이 뉴라이트계를 등에 업고 있었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얘기고요. 이 사람들의 논리도 간단합니다. 트럼프랑 똑같아요. 보험회사와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면 돈을 더 내면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좋게 표현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민영화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겠죠. 보험회사도 좋겠죠. 병원도 좋을 거예요. 돈을 더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명박이랑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의 보험회사와 병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국내 굴지의 기업까지 가세를 해서 의료 민영화를 한번 해보겠다고 헌법소원을 3번이나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줄기차게 헌법소원을 했어요. 대한의사협회를 앞세워서 말이죠. 지역의료보험이랑 직장의료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는 건 위헌이라는 소송을 낸 건데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료보험은 재정이 취약해서 직장의료보험이랑 분리를 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민영화가 됐을 겁니다. 그럼 미국처럼 직장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사보험에 가입을 하던지 아니면 비싼 돈을 주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 지금 같은 때에 사회 취약계층에서 아마도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님이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의료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를 대폭 늘렸어요.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라면 말이죠. 이래도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고 전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데 대해서 박정희한테 고마워해야 할까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우리 시민들이 만들고 지켜낸 오늘날의 의료보험 제도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랑스러워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니까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